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오늘 우기요의 특별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실 첫 그림은 우트가와 군이사다가 그린 가부키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가부키 공연은 에도 시대에 꽃피운 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통 두 가지 장르가 있었습니다. 지다이 모노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한 내용 또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장을 그린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한 지다이 모노 장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까요? 보시는 여인은 한 다이묘, 영주 집안의 영주의 어린 아들을 위한 유모, 마사오카입니다. 그러나 이 영주가 죽게 되고 어린 상속자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모인 마사오카는 어린 영주를 위한 독살 위험을 해결하고자 어린 아이를 대신 데려다 영주에게 오는 모든 음식에 기미를 시킵니다. 보시다시피 이 어린 남자아이가 영주에게 가는 과자를 맛보게 되는데 실제로 어린 영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 이 아이는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이 아이는 사실 유모인 마사오카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사오카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마치 어린 상속자가 독살당해 숨진 것처럼 연기를 해서 결국엔 상속자를 구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유명해서 에도 시대에 유명했던 가부키 공연의 유명한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우키요의 프린스가 가부키 공연에서 나온 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이 어머니 마사오카는 남자입니다. 가부키 공연에서 여성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서 모든 배우는 남자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역할을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있었고 이들은 전문적으로 여성의 말투와 행동을 훈련을 한 후에 여자 배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남성 가부키 배우입니다. 사실 우키요의 프린트를 보시면 유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부키에 유명했던 배우들을 다양한 각도로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마치 지금의 아이돌을 위한 브로마이드나 포스터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에도 시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가부키 공연은 에도 막부에 의해서 배우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배계층인 사무라이들은 그 관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이 슬픈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를 뒤로하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일본의 주요 축제인 5개의 축제는 주로 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에 치르던 그 일본의 축제는 단고 또는 소년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레고리 양력이 도입된 후에 그대로 양력 5월 5일로 옮겨져서 일본의 어린이날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였고요. 일본의 단고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소년의 축제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소년의 날을 축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재단에 보시면 전설적인 사무라이를 본딴 인형들을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전형적인 투구인 카부토 헬멧도 보입니다. 이 사무라이 전시는 이 소년들이 자라서 이와 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왜 물고기 모형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잉어의 모양을 본뜬 이 종이 모형은 바람에 날려 떠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사실 중국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여기 보이는 잉어들이 강을 거슬러 수영에 올라가서 용이 되었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날에 이 소년들의 사회적 성공을 비는 부모님의 염원을 담아서 바람에 휘날리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이 잉어 모형은 집에 몇 명의 소년이 있는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 무리의 소년들이 전투 모형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 옆에 무시무시한 형태를 한 자가 있네요. 이것은 쇼키라고 하는 전설의 존재로서 악마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이 축제 기간에 집안에서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부적으로 전시한 것입니다. 또 이 그림에는 하나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설치한 장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지붕 위를 보시면 창포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오제에서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곤 했는데요. 일본의 단오, 소년의 날에는 지붕 위에 창포를 묶어 매달아 놓거나 이렇게 뜰에 창포를 심어 악기를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닮은 듯 다른 듯 중국에서 전해져 온 축제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우큐우에라는 이 다색 목판화는 실제로 손으로 그린 핸드 페인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아 문명박물관의 2층에 그 우큐우에 특별전에 가시면 현재에도 우큐우의 프린트들이 다 끝나가는 지점에 스크롤로 되어 있는 핸드 페인팅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시면 그 화풍이나 색감들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많은 우키우의 화가들은 이렇게 커스텀 메이드,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단 한 장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핸드 페인팅 그림도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우키우의 프린트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한 팀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기획 총괄자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우키우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판 조각가들이 필요했고 목판 인쇄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우키우의 프린트를 보시면 우키우의 밑그림을 그린 이 화가의 이름이 남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뛰어난 목판 조각가의 이름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름이나 도장의 경우에는 작가들의 이름이 아니라 독후가와 막부에 검료를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있기도 합니다. 우큐의 프린트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소바 한 그릇 값에 판매할 정도로 저렴한 대중문화역 매체였고요. 이것은 나중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에 일본의 도자기들을 수출할 때 그 포장지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양에 수출돼간 도자기를 싸고 있던 이 그림들의 서양의 인상파 화가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이후 그 화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우큐의 프린트를 수입해서 나가는 그런 유행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우큐의 프린트들은 저희 전시회에서 니혼바시에서 끝이 납니다. 자, 니혼바시 브릿지의 그림이 장식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세트 B는 니혼바시 피쉬마켓 그림이 있습니다. 이 니혼바시 브릿지, 니혼바시 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에도와 교토를 잇는 도카이도 로드의 시발점, 그 300마일의 긴 여정의 첫 시작점이 바로 이 니혼바시 다리였습니다. 또한 니혼바시 다리 주변에는 니혼바시 어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고 이후 에도를 책임지는 스시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의 중심지가 됩니다. 니혼바시에서 시작해서 천황이 살고 있던 교토에 도착을 하면 산조 브릿지를 지나게 됩니다. 저희 아시아 문명박물관의 2층 특별전도 그대로 니혼바시 브릿지의 그림을 통해서 산조 브릿지로 넘어간 이후에 러셀 웡의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자, 러셀 웡의 사진들을 보시면 러셀 웡, 싱가포르의 유명했던 사진작가가 이 고대 도시 교토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들인가요? 보시면 여인들이죠?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자, 교토에는
그들의 오랜 전통인 게이샤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교토 방언으로 게이코라고 합니다. 견습생들은 마이코라고 불려요. 여기서 보이는 여성들은 바로 게이코와 마이코들입니다. 게이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 게이코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향락은 전통의 춤과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였습니다. 예, 제가 방문객들에게 어느 사람이 게이코고 누가 마이코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게이코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게이코는 5년 정도의 긴 수련을 거쳐서 게이코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독특하게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마이코고요. 좀 더 심플한 옷, 그러나 머리의 장식은 훨씬 더 커진 이 여인이 바로 게이코입니다. 그녀들은 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향응이 그들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 악기 연주이기 때문에 옷은 오히려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러셀 웡의 눈에 포착된 고대 도시 교토에서 만난 현재의 게이코와 마이코, 그리고 그 지역의 풍경, 직접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Life in Edo, 러셀 웡 in 교토, 아시아 문명박물관의 특별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버추얼 투어에 오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